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 개코, 마켓캡, 시총,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어제 오늘 시황을 보면은 미국 주식 S&P 500이 2020년 10월 이후 3%가 하루에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3.7%가 하락해서 기술주가 더 많이 하락했다. 물론 유로와 독일 시장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4월 21일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5월 미팅 때 금리 인상을 50 베이스 포인트 인상할 거라고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S&P 500 차트를 보면 하락 후 추세 반전 후 다시 금리 인상 언급 있은 후 급락을 한 이 정도 지지선 서포트 상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1시간 차트도 보면은 똑같이 하락 후 추세가 반전됐죠. 상승 어센딩 트라이앵글로 가다가 여기서 하락하는 건 당연하지만 급락했다. 그래서 지금 지지선상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늘 내일은 갈 것 같습니다. 북미는 토요일이지만 하루 반 정도의 시간이 있고 월요일 아침 개장했을 때 이 서포트 라인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리플랩의 변호사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트윗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소송을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SEC가 소송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가능한 한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랩의 변호사로서 리플에 대한 SEC의 소송이 내년에 끝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리플과 법원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고 2023년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증권거래위원회는 소송이 종결되는 날까지 최대한 늦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리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SEC가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시총 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미국에서 XRP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같은 미국에 기반을 둔 거래소가 상장을 중단함으로써 SEC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SEC는 리플 소송 이외에 크립토 시장을 불확실성으로 가두어 미국 내 확장을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 조사에 의하면 4천만 명의 미국 시민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SEC는 여전히 대부분 증권이라고 계속 주장하며 거래소에 대한 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EC는 미국 내 거래소를 폐쇄할 수는 없겠지만 크립토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가능한 한 모든 전략을 다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에서 현재 크립토 인재와 기술, 부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합리적인 규제를 제공하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고 크립토 업계의 이탈이 미국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SEC의 행동에 대해서 SEC가 미국 시민들을 희생시키면서 미국 사법권만 보호하려고 하며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 스스로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을 것이고 미국이 규제 문제에 뒤처져도 개의치 않으며 유일한 초점은 미국 시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사법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책보다는 정치를 택하는 SEC의 접근 방식이 미국과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는 SEC가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지 않자 업계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대해서 더욱더 의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TC 그룹은 4월 22일 유럽 거래소인 도이체 보르세 엑스트라에서 XRP를 상장 발표했습니다. 유럽 내 거래소의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에 XRP 지원 투자 상품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XRP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폴카닷, 라이트코인, 아발란체, 코스모스, 폴리곤, 유니스와프와 같이 엑세트라에서 거래하는 기관급 암호화폐 거래소 제품군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이 거래소는 XRP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자체 암호화폐인 XRP를 보유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이자 프로토콜로 2012년 론칭 이후 은행과 금융중개업자들 사이에서 지역과 통화를 넘나드는 국제 자금 및 보안 송금 시스템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어 XRP는 시가총액 6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CEO 창팽 자오는 USDC 서클사 CEO인 제레미 올레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가 분열되고 있고 미국 달러가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암호화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고 각국 정부가 서로 지정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달러를 매우 강력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는 점점 더 분열화되고 통화를 제재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미국에 대항하여 사람들은 중립적 대항을 찾게 되는데 결국 크립토로 만나게 된다면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없고 중립적인 기술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크립토로 귀결된다고 보고 미국이 암호화폐 기술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미국 달러와의 지배력도 점점 잠식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달러를 조금 더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크립토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달러를 영원히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창팽 자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2022년 1분기 포트폴리오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향후 투자 전략 방향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시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지만 전략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며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이 2018년, 19년 약세장 동안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을 상기시킨다면 컴파운드, 오픈시, 폴리곤 등 대표적인 것들이 있었고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양질의 창업자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계속적으로 투자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1분기 웹3와 크로스 체인 플랫폼에 투자했으며 많은 네트워크가 같이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수많은 블록체인에 걸쳐 자본 흐름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보시면은 웹3가 32%, NFT 그리고 메타버스가 28%, 디파이가 23%로 크게 세 부분 웹3, NFT, 디파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네트워크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한 체인에서 다른 체인으로 가치가 흘러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블록체인 간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차 체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레이어 1 블록체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새로운 실험으로 레이어 1을 개발 중에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는 비트코인이 이번에도 심각한 가격 하락으로 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이 2018년 하락을 경고해서 악명을 얻은 브렌트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27,00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39,00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3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트를 보면 데자부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가 아닌 나스닥 차트로 미국 기술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 100 지수가 2000년대 초반 닷컴 붕괴를 반영했고 이 차트가 이번에 다시 한번 나스닥 붕괴의 데자부를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대 같이 버블닷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나스닥에 대한 데자부 예측이 사실이라면은 그것은 비트코인에도
힘든 날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트레이더인 제이슨 피지노는 비트코인이 나스닥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설명을 했는데요. 극복해야 할 과제는 나스닥과 분리되는 것이고 문제는 나스닥이 하락하게 된다면 더 많은 하락을 만들 수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의 하락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